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농어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염수 유입이 예상되는 제주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핵오염수라고 써있는 드럼통에 담겨지는 제주산 수산물. 핵오염수로 제주 바다가 오염돼 해녀와 어민 등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상복을 입은 해녀와 어민들이 관을 들고 이동합니다. 방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일본 총영사관으로 향하는 농어민들. 그러나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집니다. 대치 끝에 길이 막히자 농어민들은 입었던 상복과 수산물들을 불태우며 제주도지사라도 일본 총영사를 불러 항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어민의 상터인 바다에서 제주도민을 쫓아내는 폐악을 막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해녀들도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핵오염수가 흘러들어올지 모르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편안하십니까? 핵오염수에 대한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를 찬성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료가 방류된 이후 이 지구에 우리는 앞으로 50년 이상은 더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길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것을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수산업 생산액은 2021년 기준 연간 9천여억 원으로 전국 수산업 생산액의 11%에 이르는 상황. 제주 범도민 운동본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로 중국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제주 수산물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선호도가 높아 반사 이익이 기대되지만 수출 기반 시설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냉동 창고 문이 열리자 상자를 가득 실은 지게차가 나옵니다. 세관 스티커를 붙인 뒤 대형 트레일러로 옮겨 싣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첫 수출길에 오른 제주산 고등어입니다. 1차 수출 물량만 26톤. 제주 수산물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데다 어종도 풍부해지면서 새로운 판로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수온이 지금 제주도 근해로도 많이 접근을 해가지고 정고등어 수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많은 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죠. 하지만 수출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큰 타격을 입은 도내 수산업계가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판장에서 선별 과정을 거친 수산물은 제주에서 1차로 얼린 뒤 대형 냉동 창고가 있는 부산으로 가서 해당 국가로 수출됩니다. 특히 유럽 국가로 수출하려면 위생과 규모 등 기준에 맞는 냉동 창고에 보관한 증빙 이력이 있어야지만 제주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관비와 하역비 등 물류비를 더 들여 수출해야 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부산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물류비가 일단 2배로 들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어들도 일단은 선도가 생명이니만큼 제주도에서 바로 잡아서 바로 냉동시킨 작업을 한 그 신선도가 높은 고등어를 선호하는 거는 그동안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의 산업 구조였다 보니 당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 제주도는 급히 냉동 창고 시설에 30억 원을 투입하고 중국을 겨냥해 냉장 갈치의 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직항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제주의 수산물이 바로 수출 국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항로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수출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택시기사가 손님을 싣고 받은 수입금을 모두 회사에 내면 회사는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전액관리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시행 3년이 넘도록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택시기사들의 손해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김덕윤 씨. 지난해 가을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에도 회사가 하루 기준 운송 수입금을 15만 8천 원으로 정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부를 공제하는 것에 항의하자 해고한 겁니다. 김 씨는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했지만 사실상 산업금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라는 명목하에서 이 산업금은 그대로 놔두고 거꾸로 역용해가지고 추가 운송 수익금에 대해서 6대4 그게 제일 문제가 되죠. 제주에는 택시업체 34곳이 영업하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업체 대부분은 기사들에게 하루 일정액의 운송 수입금을 내도록 하는 사실상의 산업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산업금제에서는 기사들의 순수입이었던 기준 운송 수입금 초과액도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는 회사가 일정 비율로 공제하거나 각종 세금까지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사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수입이 더 줄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그냥 산업금만 내고 나머지는 받아가는 것보다 지금 더 내요. 그다음에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부가세를 더 낼 사무실 사장들은 더 받아가고. 지금까지 제주에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은 16건, 과태료 6,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초과 운송 수입금 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기사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주기 위한 기준금 정하는 것도 국토부에서 가능하게 됐고 초과물에 대해서도 7대4 아니면 6대4 2대1 이런 식으로 그거는 국토부에도 명확한 얼마 이렇게 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택시의 위험 운전을 막고 기사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전액관리제.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통한 개선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이 4.3 사건에 신고할 때도 할까 말까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4.3 사건에 사형당한 사람 하면은 그 빨갱이 자식이라고 이런 비판을 받을 뭐가 있기 때문에 셋다버지입니다. 제가 제사로 모시고 계속 지내왔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갔던 거는 이번이야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대단히 재판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막내 동생으로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억압받았던 어떤 그런 거에 불편한 마음이 지금까지 있지 않나 하는 아들로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버님께 가서 이런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그 가슴속 깊이 억압된 아니면 무서웠던 그 심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마포형무소로 가고 저희 삼촌은 그때 당시 관덕청 경찰서로 갔다고 했는데 그게 정도로 비영장해 가지고 전부 다 학살됐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도 죽여버리고 셋아버지도 죽여버리고 할머니 꼬당 다 죽여버리고 저희 식구 5식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망할지도 없고 그때 당시에 저는 밥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라 놓으니까 다 죽여보니까.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아빠가 깐난아기셨어요. 그때 그래서 부모 없이 참 불쌍하게 사셨거든요. 이제 할아버지나 이제 아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프고. 주문. 피고인들은 간 무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 선고합니다.
제주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시간당 20mm 내외로 비가 강하게 오고 있는데요. 출근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발달한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비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올 수 있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로 비가 강하게 퍼붓는 곳이 있겠고요. 또 이미 130mm가 넘게 폭우가 내린 산간 지역은 앞으로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모레까지 제주에는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향하고 있는 제9호 태풍 사올라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일요일쯤 중국 동쪽 바다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태풍의 진로는 변동성이 커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 정보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서요.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제주 해상에도 벼락과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가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만조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전국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제주도 교육청에 교사들의 추모 행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집회를 불법이라 규정하는 건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주도 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태 의원에 대해 형법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 당시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는 발언 등으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습니다. 중국발 크루즈가 6년 만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를 찾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한 2만 4천여 톤급 크루즈 블루 드림스타호가 천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오는 31일 제주항에 기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에 탑승한 중국 단체 관광객은 용두암과 면세점, 성산 일출봉 등으로 코스를 나눠 8시간 동안 제주에 머문 뒤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올해 제주를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 크루즈는 48척으로 제주항에 39척, 강정항에 8척 기항할 예정입니다. 외국산 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은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로를 역주행하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도망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이도 이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 운동업체가 돌연 휴업해 회원들의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도내 모 필라테스 업체가 사전 안내와 환불 없이 영업을 중단해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가 25건 접수돼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업체는 어제부터 휴업 안내를 통보한 가운데
경찰은 회원권을 결제한 소비자들과 강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대표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에게 건강체험활동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건강문화 체험활동비를 오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10월 4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어제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갑질과 괴롭힘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체육회 이병철 회장이 노조위원장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일부 조합원의 노조 가입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에 가입한 지도자들의 수업을 없애고 병가 신청을 거부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지도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 체육회가 편법으로 지도자 복지비 3,600만 원을 전용했다고 폭로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 체육회는 노조 탄압을 한 적이 없고 예산상 지도자 복지비 항목이 없다며 추경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